애들하고 지지난주에 윌리윌리로 신나게 웃었던 기억만 나. 자, 그래서 처음에 나눠줬던 학습지 보면 여기 이 해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여기 있어요. 처음에 나눠준 학습지. 맨 처음에 우리 요거 지도 보고 했던 거 있잖아. 열대기후, 온대기후 나오고 한 그 이쪽에 보면 이쪽에 소단어 2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거기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이렇게 있어요. 이거 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자연재해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권리라는 거야. 우리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 이런 건 우리 헌법에 보장해놔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우리의 기본권이야.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헌법에 있잖아. 34조, 35조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죠? 오른쪽에 가보세요. 35조 나와 있네.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래서 이거를 환경권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권. 중학교 때 들어봤을까? 그치. 3학년 때. 들어봤어? 네. 진짜? 환경권은 뭐의 종류야? 기본권. 기본권의 종류인데 기본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자유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사유권. 난리 났어. 사회권의 종류야. 사회권의 종류.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가야 되잖아. 환경권은 사회권의 종류야. 그리고 보면 이런 환경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돼. 근데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국민. 그치. 우리 국민도 노력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정법 가면은 이런 얘기 나와. 환경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야? 보현이가 막 주변에 우리 학교 막 건물 우리 학교 되게 지저분해. 더러워. 보현이가 나한테 와서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제 기본권이잖아요. 지켜주세요. 이 환경 정화, 환경 정비 다 해주세요. 그럼 나 이제 보현이한테 얘기할 거지. 보현아, 너는 그러기 전에 국민이잖니? 환경 보전을 위한 의무가 있어. 네 주변부터 좀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오늘은 안 웃네? 알았어. 아하. 자, 교과서 47쪽에 보면은 47쪽에는 34조 6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여기는 아예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놨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서 거기 나와있지.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더라. 너무 뻔한 얘기지. 너무 뻔한 얘기야. 그리고 국가가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제도가 있는지 이제 요런 거 알아보겠죠. 다시 학습지로 가보면 학습지에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국가는 이런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률을 제정해놨다. 근데 국가만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대. 그래서 사전에 국가의 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재해 대비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재해 대비 안전교육 우리도 봤지?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그래서 나도 지진 대피 얘기하더라고. 지진 대피할 때 지진이야! 지진 났어요. 그럼 5층에서 내려올 때 뭐를 이용해서 내려와요? 오, 천재. 나 엘리베이터 하면 진짜 가만 안 두려고 했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온다. 내려올 때 너 어떻게 내려와야 돼? 조심히. 조심히. 차례차례. 나 중요한데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가 물건 빠르게 몸을 숙이고 뭐 여러 가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 이런 건 안 되겠지. 만약에 진짜 너무하지 않냐? 벽돌 이렇게 했는데 물건이 떨어졌어. 그리고 벽돌 깨지면 내 머리도 같이 깨지는 거잖아. 그럼 뭐 가방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시민이 되려고 이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거 받고 교과서 48쪽 볼게요. 48쪽. 그러면 이제 아까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 국가가. 국가의 그런 정부의 대응을 한번 볼게요.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나와 있는데 한태평양 조사인데 배웠지? 우와, 그럼 나와 있네 진짜. 지진과 화산활동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근데 한태평양 조사인데 이런 칠레랑 일본이 속해 있나 봐. 칠레는 어디 있는 나라인 줄 알아? 어느 대륙에? 남아메리카. 맞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가 여기 남아메리카부터 이렇게 그었잖아. 그래서 저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칠레도 지진이 많이 나나 봐. 얘는 얼마나 무서웠냐면 자, 칠레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형 지진을 수차례 겪으면서 지진 대비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 특히 규모 9.5의 강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일본 지진 났다고 내가 한번 보여줬지 사진. 그게 7.3가? 뭐 7.5 이런데 야 9.5는 거의 땅이 갈라지는 뭐 홍해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엄청 나겠네. 그래서 이때 1600여 명이 사망해서 1960년대 이후에는 재해 대비를 총괄하는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이 만들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까지 만들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대비 체계 왜 갖추는 거야, 정부가? 정부가 이런 법률도 만들고 지진 대비 체계도 갖추고 비상사태 관리국도 만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안 죽게? 앞에서 얘기했잖아. 국가는 뭐가 있다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안전하고 또 뭐가 있어?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아갈 그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여기 내진 설계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18층이었거든. 근데 이게 문을 아파트 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거실하고 부엌, 요 대전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 사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거실하고 부엌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어. 우리 집 그렇다. 없네. 거실하고 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거실이 이렇게 있고 진짜 못 그려. 거실이 이렇게 있고 부엌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가 여기쯤에 이렇게 건물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 이렇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 아무리 모르겠어. 그냥 거실하고 부엌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진짜 이런 기둥이 천장까지. 되게 뜬금없잖아. 들어가면 저 뭐야 이래. 그래서 이거 왜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내진 설계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래. 그런 식으로. 뭐라고? 이해가 안 돼? 새 아파트는 니네 집도 그래? 안 그래? 거기 맞아. 비교적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어. 그 중에서는. 그렇게 내진 설계해가지고 좀 건물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 지진 속보 체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피파가 관측돼서 몇 주 후에 바로 정보가 발표돼서 그 뒤에 있는 시민들한테 바로 전송이 된대. 이거 왜 그런 거야? 빨리 대피해 라면서 이게 지진의 일종의 대피 제도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런 거 왜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1, 2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에서 나 혼자 토의하고 답을 적어 온 거야. 내가 혼자 열심히 토의 많이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 일단 국가는 이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왜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국가는 시민의 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뭐 써볼까?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그런 거 추진하려고 칠레 같은 경우는 아까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 이런 거 만들어서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죠. 그다음에 아까 내진 설계와 같은 법률을 바꿨잖아. 개정했잖아. 그래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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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또 위에 것도 쓸 거니까요. 일단 2개 쓰고. 나의 순서가 있어. 나의 말의 순서가 있어서 좀 이해해줘.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 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방금 아까 칠레의 사례에서 우리 2가지 나타났었죠? 어떤 국가 비상사태 관리국을 만들거나 내진 설계를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방금 2가지 봤던 사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겠어? 아까 여기 일본처럼 지진 속보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우리도 재난 문자 오지? 막 홍수 나거나 뭐 저기 뭐 지진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우리도 바로 문자 오죠. 어디 해상에서 뭐 지진이 나타났다. 또는 뭐 어디에서 지금 홍수가 나타나고 홍수로 뭐 강물이 불어났으니 뭐 하상도로에 출입을 자제하세요. 뭐 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죠. 그래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눈 엄청 많이 올 땐 또 눈 많이 와요 이러고 또 알려주잖아 문자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정보망을 구축한 거죠. 기상청 사람들 봤어? 네. 드라마? 나 그거 보면서 이거 생각했잖아. 자연재해 유형 막 거기 다 와. 뭐 열대저기압도 나오고 뭐 그치 열대야 현상도 나오고 태풍도 나오고 태풍이 열대야 저기압이지 뭐 홍수도 나오고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밑에도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첫 번째,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 칠레 사례 생각해봐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만든다. 그것도 칠레 사례 생각해봐. 그 다음에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정보망을 구축한다. 전달하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요거는 이제 방금 본 거. 일본에서 지진속보 체계 만들어 놓은 거. 또 하나 적어보자면 재난 대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왜 알려주는 거야? 아유, 아직 교육이 덜 됐구나. 저 일반은 이거 내가 왜 알려줘?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바로 나와. 진짜야. 애들이 처음에는 시험이어서 틀렸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거 왜 배워? 그랬더니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되게 귀찮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왜 배우는 거야? 우리 아영이가 공무원이 만약에 됐어. 공무원이 돼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 주민센터장님이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재난 대비 그 안전시설 그거 누가 그거 점검해야 되나? 점검 왜 안 돼 있나? 그러면은 이제 아영이 상사가 점검해야 되는데 아영이 눈치도 없이 손들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얘기해 보겠나? 국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요. 지금 누구께서는 그걸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 점검하고 정비해야 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영이 바로 끝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려고 배우는 거야. 아는 척 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배우는 거야.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별로 또 나와 있네. 모든별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 제도 대응 체계를 조사해서 발표해보자라고 했는데 나도 이거 혼자 모든 정해가지고 나 혼자 발표해봤거든. 조사하고. 근데 그거 조사하고 발표한 거 알려줄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대. 보면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은 신고 체계를 구축해놨어요. 자, 119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과 같은 신고 체계를 구축해놨다. 119에 전화해본 적 있어? 안 해봤어? 나 되게 많이 해봤는데. 되게 친절하셔. 약간 무섭잖아. 119, 112는. 나 119도 전화해보고 112도 전화해봤거든? 119가 더 친절해. 엄청 친절하셔. 너 어떤 것도 해봤냐면, 우리 애기가 5개월인가 6개월 때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이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초보 엄마가 어디서 보니까 사과를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주면 이가 없어도 애가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줬지. 갑자기 애가 사과가 막혔네. 목에? 막 캑캑거리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떡해. 나 혼자 있었거든. 119 몇 번이야? 119 몇 번이야? 간신히 119에 전화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바로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병원 갔거든. 그런 적 있어. 되게 친절하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같은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긴급재난 문자 전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죠. 긴급재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진짜 좋아. 선진국이야 선진국. 긴급재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더라. 근데 진짜 급하면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 진짜 그래. 약간 042-119를 눌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서 042-119? 뭐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만약에 그 자연재해로 피해가 난 지역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나 법률도 있겠죠. 그래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게 있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아는 곳 있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지역. 어딜까?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포항, 그렇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해가지고 진짜 장기간 동안 물품도 전해주고 임시 거치소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건이 없으면 영업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대출도 이자도 싸게 해서 대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한시적으로.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 등을 제공한다. 의료를 제공한다.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생겨두면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이 돼서 나중에 세특을 채우거나 뭔가 자율활동을 하거나 진로활동을 할 때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어떤 제도에 대한 해결 방안, 법에 대한 해결 방안 이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머리에 넣으면 여러분들 세특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해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제일 기본이지. 그러려면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런 것들 비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썼어요? 다 썼구나. 근데 이게 여기는 정부의 대응이고 이제 오른쪽은 시민의 대응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시민의 대응 보면 여기 태풍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아까 얘기했지. 지난번에. 카리브에서 열대저기압을 부르는 이름이었잖아. 그래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여 풍세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열대저기압,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얘네 되게 멋있다. 시민들은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참여형 지리정보 시스템을 적용한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주유소의 위치, 영업상황, 연료 보유 여부 등을 정보를 공유하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처음에 터져가지고 마스크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잖아. 기억나세요? 마스크 대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부는 어떤 사람들끼리는 그 마스크가 있는 위치를 막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레인보우 지숙이 남편 있잖아. 이두희 씨인가? 이두희 씨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아예 만들었지 앱을. 그 마스크 위치 알려준 약국에 마스크 위치 딱딱 뜨게 해주는 그 앱도 만들고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3단원 나와요. 3단원. 자 여기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배울 건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줄 그어볼까?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지? 자,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오, 니 천재다. 어떻게 다 알아? 수단적, 도구적으로 이렇게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럼 자연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더 소중해. 그래서 인간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본래적 가치 뭐 이런 말도 좋은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보자면은 우리도 그냥 자연의 일부인 거잖아. 우리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저 3학년 가가지고 조장 얘기를 해줬어. 조장이 뭔지 알아? 갑자기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얘들하고 이렇게 막 다른 썰 얘기하다가 사례로 얘들아 티베트에 장례 문화가 있는데 거기는 조장 문화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조가 뭐예요? 그래서 세조자야 이렇게 얘기했어. 새 장례식이야? 시신을 독수리가 쪼아 먹어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티베트는 진짜 그래. 티베트는 장례 문화가 이렇게 티베트 고원 같은 데 있잖아.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신을 딱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독수리 몇십 마리가 와 이렇게 와가지고 시신을 다 쪼아 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이제 시신을 그렇게 해하는 게 장례 문화인데 애들이 징그러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얘네들 다 이유가 있어 하면서 티베트는 고원이어가지고 추워 건조해. 그래서 시신을 묻어도 안 썩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훈이가 죽었어. 지훈이를 묻었어. 10년 뒤에 파보면 지훈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와 어떡해. 그게 더 싫지. 갑자기 지훈이 앉아있다 공격당했어 지훈이.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조장문화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로 영혼을 데려가준다 이런 의미도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줘 막 얘기해주고 징그러워 이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다가 생태중심주의는 어쨌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거야. 그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과 인간은 어떤 존재야? 평등한 존재지. 평등한 존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연을 인정해주고 자연의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런 게 생태중심주의예요. 요즘에는 어떤 관점이 좀 더 우세할까? 그치, 생태중심주의지. 이제 산업화가 이렇게 있고 나서 니네 경제 시간에 산업화 배웠잖아. 그치, 산업화. 산업화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대량 생산이 특징이지. 또 공장이 생기고 기계가 생기는 게 특징이잖아.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에 도취를 한 거야. 와, 우리 기술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봐, 경제도 부흥을 이끌었잖아. 이거 봐, 우리 사람들 갑자기 잘 살기 시작하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산업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 환경오염이 나타나고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잖아. 근데 그때는 저 인간중심주의여서 이야 이 환경오염 된 것도 우리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술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문제도 많지. 그러면 우리 환경 문제 없이 잘 살게? 미세먼지 왜 오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는 생태중심주의로 돌아가자 해서 생태중심주의가 조금 더 우세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연물을 소송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례인데 이를 보고 답해보자 했는데 되게 재밌어. 이 아저씨가 이제 발표를 하네.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부산 구간의 청선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거지. 산을 없애는 거야. 근데 이 산이 되게 중요한 산인가 봐. 그러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막 이제 시위를 하네. 청선산은 22개의 습지와 12개의 계곡이 있고 1급수 환경 지표정인 꼬리칠의 도룡뇽, 뭐 이런 도룡뇽이 있나 봐. 대규모 서식지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도룡뇽을 살려내십시오.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시위를 벌인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환경단체가 이거 너무 웃기지. 도룡뇽 울고 있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도룡뇽이가 소송의 주체가 된 거야. 거기다 쓰겠지. 소송, 원고, 이름, 도룡뇽. 거기다 주소 적어야 돼. 주소. 청성산 이렇게 적었겠지. 걔가 적어가지고 울면서 제발 이 산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살아야 돼요. 하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장을 냈다고 해요. 그럼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판사가 도룡뇽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라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사례가 나와 있어. 이 도룡뇽이 포인트야. 울고 있는 도룡뇽. 어머, 세상에 옷도 입었어. 너무 멋있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도룡뇽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도룡뇽의 서식지를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기 누구야? 판사는, 재판관은 도룡뇽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하고서는 원고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 사이에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냐? 한번 써볼게. 자, 환경단체는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누가? 환경단체에서. 우리 반은 저거 잘못 뽑았다고 시간표. 애들이. 아, 그래? 그럼 너희 반도 그런 거야? 아이씨, 중부대학교 저거 만들어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주지. 중부대학교에서 만들어준 거 아닌가? 도룡뇽을 자연 안에서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나영아, 방은 무슨 방씨야? 나 궁금한데. 어디 방씨야? 본관이요? 온양. 온양. 하나밖에 없어? 방은? 다, 그러니까 본관이? 그래? 아니, 여기 10반에 방보은 쌤도 계시잖아. 같은 방씨인가 궁금해서. 갑자기. 자, 그럼 재판관은 어떤 인식이야?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라고 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수단적이다.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룡뇽을 도룡뇽이야 미안해 도룡뇽이라 했어. 의외로 공룡으로 만들어놨네. 공룡으로 만들어놨네. 도룡뇽. 용이요? 아니 도롱. 도룡뇽이 아니고 도롱뇽. 나도 지금 룡인 줄 알았네. 여기 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책 보고 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이반 남자들은 그냥 열심히 썼던데. 걔들은 공룡인 줄 알았겠지 뭐. 자, 도룡뇽을 자연물로서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도구적인 존재다. 수단적인 존재다. 자연의 가치보다는 수단이 더 중요하다. 자연의 수단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걸까? 재판관 입장이 맞는 걸까? 환경보호단체 입장이 맞는 걸까? 야 그러면 니네 이거 불편할 텐데 만약에 이 산 안 뚫으면은 막 뺑뺑 돌아가야 될 거야.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 인간의 편리성이 떨어지잖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야씨 옷 벗어. 그거 화학 섬유야. 입으면 안 돼. 면만 입어. 면 100%. 모시 옷 입고 다니고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야. 이거 완전 저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우리가 기술을 안 누리고 살 수는 없잖아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게 적정 기술 이런 말 쓰지. 적정 기술. 그러니까 후대가 살아갈 그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적정 기술이 나오는 배경도 저런 생태 중심주의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이과 가고 싶은 친구들, 뭐 과학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적정 기술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한 번씩은. 도룡뇽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과연 여기 뚫렸을까? 궁금하다 그거는. 자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두 가지 나와 있네. 밑줄 그어볼까?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 중학교 도덕 시간 이런 거 하지 않아? 네. 야 그치 이제 다 했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니들이 나보다 더 잘할걸?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는 기껏 해봤자 사회만 공부하잖아. 그것도 막 간신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골고루 다 공부하고 과학도 하고 니들이 훨씬 나보다 똑똑하고 훨씬 다 진짜 더 잘난 존재들이야. 자신감을 가져. 화이팅! 화이팅. 자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한번 밑줄 그어볼까? 다 아는 얘기지.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만 가치를 지닌다. 자연이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만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보는 관점. 그럼 자연은 왜 필요하냐? 다양성과 조화의 유지가 인간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풍요로운 삶,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야 자연을. 그래서 뒤에 나와 있네.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인간보다 더 자연이 우위에 설 수는 없어. 인간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가치? 자연의 도구적 수단적 가치만 인정하더라. 그럼 자연은 어떻게 해도 돼? 이제는 정복해도 되는 거지. 뭐라고? 왜? 또 어떤 미친년이 소리 질러? 왜? 뭔 소리야? 왜? 누가 코 골아? 왜 그래? 아니야? 누가 방귀 꼈어? 아니 왜 그래? 왜? 손에 왜 무슨 일이야? 보현이. 보현이? 아니에요. 왜 방귀 껴? 애들 다 알잖아. 너 방귀 낀 거. 방귀 껴요. 삑! 보현아. 보현이 얼굴 빨개졌어. 보현 이러지 마. 뭐가 싫어해? 아까 꼈어요. 뭐라고? 공기총 마냥 낀다고? 아니야? 그러면 자꾸 말이 이상해지네. 보현아 빨리 진실을 해명해. 자꾸 이상해지잖아. 삑! 뭐지? 여원아 뭐야? 보현아 빨리 얘기해봐. 뭔데? 빨리 진실을. 애들 자다가 관략근이 풀려서 방으로 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니 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들었다. 나 목격자다. 많이 잤어요. 애들 많이 잤어. 너무 편안하게 얘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소수만 지윤이는 그럼 바로 뒤였네? 도망쳤어요. 그냥 쏘기로 도망쳤어요. 아니 우리 친구가 방귀 뀌는 거 괜찮잖아. 소리가 나자마자 제가 뭐야? 수학 선생님이 경하셔서 뒷걸음질.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사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으로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간이 기술로서 모든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환경 오염되는 것도 극복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도 이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인간 중심 관점에서도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환경 문제 심각해. 하지만 뭐로 해결할 수 있대? 기술로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봐서 도덕 시간에?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유명한 말 있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 하지. 이 사람 아닌가?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어씨, 갑자기 모르겠네. 저희도 몰라요. 그치.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 사상가야. 한번 읽어볼게.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인간이 제일 위에 있는 거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자라고 해서 모든 있잖아 만물들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데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네. 자연은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자, 그럼 이제 생태중심주의 나와 있겠네. 생태중심주의는 자 보겠다. 보면은 자, 기술 개발이나 인간의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아까 기술 개발로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인간 중심주의였잖아. 그러면 얘는 뭐래? 자연 그 자체가 가지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자, 본래적 가치라는 거는 수단이 아니야.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해준다는 거지. 자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냥 자연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만 가치가 있어. 그 자체로도 꼭 어떻게 이용을 하거나 도구로 사용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지윤이도 그 자체로 지윤이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지윤이의 본래적 가치지. 보현이가 비록 방구는 꼈지만 미안해. 방구를 꼈지만 그래도 보현이 그 자체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잖아. 이게 보현이의 본래적 가치. 자, 여기 들어볼까? 이 관점에서는 인간을 생태계 구성원이 동시에 자연 안의 모든 생명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보면 아까 저기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었어.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고 그냥 자연하고 동등한 존재야. 모든 생명체와 평등한 존재야. 그럼 이 평등한 존재를 함부로 평등한데 내 힘을 발휘하거나 얘를 뭐 자연을, 환경을, 생태계를 또는 저기 생명들을 막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간은 생태계 안정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당연하지 평등한 존재니까. 여기 중요하겠네.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유용성에 따라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왜? 자연은 있는 그 자체가 본래적 가치로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평등한 존재이고 또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와, 모피 사용 여기까지만 할게. 알았어. 보현이 또 지금 책 교과서 막 책 뒤집고 막 하네. 알았어. 모피 사용을 반대하는 동물단체에 나와 있잖아. 모피, 나 집에 모피 하나 있다. 모피 목도리 하나 있다. 뭐야, 씨, 여기 생태 중심주의 사람들 쩌네. 맞네, 그치? 유명한 연예인도 있어. 이제 모피 입지 않아요. 해서 이제 이효리 알아, 이효리? 이효리도 옛날에 막 진짜 모피 되게, 과시욕이 되게 많았대. 그래서 막 모피도 막 맨날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육식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고기도 많이 먹고 막 한우 홍보대사 이런 거 했었나봐. 근데 뭔가 그 이제 반려동물 같은 걸 키우면서 생각에 전환이 생겼는지 채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모피는 다 팔아가지고 이효리가 입고 나오는 거는 다 인조, 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주면 또 이제 이효리 팬들이 촥 뒤따라 하겠지. 어머 우리 효리 언니가 인조 펄을 입어 그럼 나도 입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보면은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생태 중심주의 입장의 사람이야. 이 사람 뭐 찰칵찰칵 기계 사진기를 들고 있네. 이 사람 한번 볼게요. 자,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왜? 망원경이라고. 아, 망원경이야? 사진기 들고 있어. 미안해. 사진기였구나. 아, 사진기 아니라 망원경이구나.
내가 진짜 아유 아까는 도롱용인데 도룡용이라고 하지 않나? 난리 났어. 그치? 레오폴드 망원경 들고 있는 생태학자 볼게요.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바람직한 대지가 뭐야? 대지. 땅이잖아. 이런 땅의 이용. 그러니까 자연, 이런 생명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인 문제, 이윤, 인간을 위한 이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관점에서 검토하라. 도덕적으로 옳은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래.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옳은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왜? 자연은 있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가치를 이용하는 게 나쁜지 안 좋은지 이 윤리에 어긋나는지 이런 거에서 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는 얘기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운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 이런 게 윤리적, 심리적인 거죠. 이렇게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보면은 한번 써볼까? 그 도덕 공동체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공동체라고 여겨야 될 범위를 인간으로만 한정한 거야. 지금 보면. 주체가 지금 바람직한 대지라면서 어떤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입장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써볼까? 어디다 써볼까? 이거 지우고 요거만 쓰고 끝낼게. 그럼 보영이 자는 거 아니지? 레오폴드의 이게 대지윤리라고 하는데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여기 써볼까? 레오폴드는 레오폴드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지윤리야. 이게 대지의 윤리인데 돼지 아니고 대지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으로만 한정했다가 아니라 동물, 식물, 흙, 물. 와, 다 나왔어. 동물, 식물, 흙, 물을 비롯한 마지막 뭐까지 있더라? 방금 나온 거? 돼지까지 확대하여 이 사람 쩔어. 무생물까지 포함시켰대.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발전에 교과서가 길게 써있네. 윤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팔 아프다고? 핸드폰으로 카톡할 때는 이렇게 안 아프잖아. 주워. 일부러 크게 썼어? 여기까지. 그래서 레오폴드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대지는 수많은 존재가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런 거를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 입장 사상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사단원이랑 마무리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 1시간은 자습 주면 되지. 네. 고마워. 선생님 저희 스티커 주세요.